이번에는 입괴를 뽑았네요. 네 번째로 입괴. 입괴는 풍내 입괴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해서 이익으로 넘기느냐. 그 다음 42번째가 입괴로 이제 받아서 이제 넘어가죠. 풍내 입괴. 풍내 입괴. 요 풍은 뭐예요? 밑에 양인데 건이었는데 뭐가 의문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개인데 곤괴인데 뭐가 이제 요게 힘이 양이 생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레레 자르다가 얘기를 해서 풍내 입괴입니다. 그래서 이 풍내 입괴는 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빠르게 이런 뜻이고 뇌는 우레처럼 강하게 이런 뜻이에요. 뭐를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우레처럼 강하게 개과하고 그 다음에 빨리 어떻게 돼요? 착한 대로 가는 거. 그래서 개과 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개과를 우레처럼, 천선을 바람처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위에가 건깨고 요 밑에가 곤깨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가 건이니까 위가 양이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손깨는 밑에가 건이었기 때문에 위를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요건 위에서 밑에를 컨트롤해 가는 거니까 이게 좋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쓸 때에도 위에 사람이 자꾸 이게 풀어주는 게 좋아. 예? 그래서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돈 쓸 줄 아는 거야. 돈 안 쓰려고 그러면 아주 나쁜 거야. 그거 있죠? 그 세븐업이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세븐업. 그 나이 꼭 하셔야 돼. 예. 이제 웰빙 시대니까 아주 수준 높은 고급 이제 노인 잘 늙기 위한 그 노인이 갖춰야 될 업시켜야 될 게 7가지 있다는 거죠. 그걸 세븐업이라고 그래. 이건 전부 지식계층에서 쓰는 얘기들이에요. 네, 입계로 들어가겠어요. 자, 익지상해. 이것도 상사를 얘기한 거겠죠. 이제 효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건깨는 구이, 그 다음에 곤깨는 유기. 효. 그 다음에 아까 손깨는 상. 그 다음에 입괴도 상이에요. 바람과 우레. 이 바람이 좋아요. 아주. 이 바람이 특히 어떤 바람이 좋으냐면 신바람이 좋은 거예요. 신바람. 신풍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가미가제하고는 틀려요. 우리의 신풍은 하늘의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라는 건 그래서 풍류도 풍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규, 현묘지도 하니 풍류라. 이 풍.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성은 아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아폴론적인 것보다는 디오니소스적인 아주 정감적인 그게 강한 민족이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하죠. 어쨌든 풍, 바람, 풍내가 익하니. 이 풍과 내가 이기니 그래야죠. 풍내가 이기니 군자가 이하야. 그 이자는 요걸 보고서 이것으로 써하야. 국내가 요 괴를 전체를 보고서 뭘 적해요? 견선즉 천하고 유가즉 개라. 견선 착한 걸 보면 바로 빨리 옮기는 거예요. 빨리 옮기는 게 이 풍에 해당되고 유가즉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잘 고쳐지지 않거든. 그걸 강하게 고치는 거. 요거를 풍내 입계에서 취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보죠. 이, 신한 왕씨왈, 요 왕염이라는 사람이 불화 2개 있는 거 있죠? 위아래 있는 거. 염자, 불탈 염자.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역에 밝았던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천선괴가는 이기 막대언이라. 제일 천선하고 개과가 되면은 이익이 유익함이 이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건 개과천선이.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 좋은 건 착한 사람이지. 뭐 딴 거 있어요. 선선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 착한 게 좋아요. 정자왈 견선능천이면 가히 진 천하지섬이라. 아, 견선능천이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사원을 다 한 거예요. 가장 착한데 뭐 자기가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유가 능계이면 만약에 허물이 있는데 이걸 고치면 무가이라.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허물을 점점 없애가는 거지. 허물이 다양한 종류로 나오지. 다양한 종류로 나오는데 같은 종류가 반복되면 안 돼. 같은 종류는 하나하나 이제 없어져야지. 그래서 이 논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그 공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요. 좋아했던 사람, 높이 존경했던 사람이 거배국이야.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위나라 갔을 때 거기에 머물렀던 집이 거배국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늘 반성하고 고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신이 왔길래 어떻게 잘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잘 계시는데 지금도 고치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안 고쳐지는 걸 지금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하는 답변을 하니까 참 그 보낸 사람도 훌륭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래. 거배국이라는 사람을 한번 쳐봐요. 논어에서. 항상 이 치면은 곧 나와. 책인에도 나오고 이제 요새는 다 나와요. 거배국. 아주 괜찮아. 그래서 그 주위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석에 50에 지 49집이라. 50살이 됐는데도 49세까지 하고 자기 단점을 아는 거야. 그걸 고쳐. 60이 68아. 60이 됐는데 또 60에서 또 바뀌어. 그래서 나중에 엑기스만 남는 거지 나중에. 그렇게 된 사람이 거배국이. 시경에서는 그걸 또 누구예요? 시경에서 제일 높인 사람은 위무공이라는 사람이 그거 나왔었잖아요 앞에. 다 배웠어도 이제 또 기억이 안 나. 괜찮다고 그러긴 해도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위무공이 90세가 넘었는데도 고치고 그래서 억편의 시 나왔었잖아요. 그 불개우옥루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명도 선생이 또 얘기했네. 명도 선생이 누굴 했냐면 자로는 백세지사라 이렇게 굉장히 높인 거예요. 자로가 왜 백세지사냐면 본주의 운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자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건 맹자에 나와요. 논어보다는 맹자에 크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 그 본주 맹자 본문에 보면은 그 맹자 공손주장구 상 8장인가 그래요. 공손주장구 상 8장에 그 주석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인고지유가즉 희라 그랬어요. 남이 허물이 있는 걸로 알려주면은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야? 자로야.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로가 늘 과즉 희라. 유과즉 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로는 허물이 있으면 들으면 좋아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맹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에서. 아니요. 우임금. 우임금은 뭐 때문에? 우배창원이라. 그 서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또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배창원. 창원이란 건 좋은 말. 허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들으면 절을 했어. 아면은 자기 잘못 얘기해 주는 사람 있으면 절을 하고 기뻐했지만은 이 사람은 우임금은 왕 천자였죠. 훨씬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배창원이라. 그거는 더 수준이 높은 거지. 잘못 있기 전에 하니까 우임금은 뭐만 좋은 일만 쌓이고 그 우임금이 저기를 했어요. 착할 선정을 한 유명한 임금이야. 그래서 술 먹어보고 이게 나빠지겠다 그래갖고 금지시킨 사람이 우임금이야. 논어에 나오지. 맹자에 나오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또 누구냐? 그게 순이야. 순은 왜 더 높은 차원이야? 여인 동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로는 유가 있을 때, 근데 이 우임금은 선언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순임금은 여인, 딴 사람과 같이 해. 여인. 자기 혼자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사람 얘기 듣고서 자기가 발전하면 그 사람이 더 신나서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같이 상승작용을 하는 걸 여인동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틀려요. 그래서 순이 왜 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순이 우리 조상이거든. 동이조이고.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자로를 얘기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보통 화내고 안 고치는데 이걸 좋아하고 고쳤다는 얘기는 백세의 스승이라는 건 뭐예요? 백세의 모든 사람들이 개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스승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와. 요 개과의 방법을 또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요거 명도 선생 얘기입니다. 요 명도 선생 왈 뒤에 나온 거니까 계속 명도 선생. 연 16, 7세에 7시에 내가 16, 7 됐을 때 호전렵이라. 아마 그 집안이 괜찮았나 보지. 사냥을 즐겨하는 걸 좋아했어. 전렵. 요거죠. 밭전자가 나오면 사냥할 전자예요. 그게 사실은 옛날에 사냥을 하고 전렵. 사냥을 좋아했어. 그 어렸을 때부터 말 타고 사냥하고 이게 하는 걸 좋아했지. 그랬는데 기자위 이 무차오라. 근데 어느 날 이걸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본능에 매달리고 자꾸 공부보다는 밖을 내닫게 되고 침자 맞을 못하게 되니까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미 기자는 한참 동안 뭐해? 이거를 이 기자가 들어가면 시간이 흘러간 걸 얘기해요. 한참 지나서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한참 지나서 그 얘기야. 스스로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무차오라. 이 무차오. 요 시간적 개념을 압축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건 이미 내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끊었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주무숙이 그 얘기를 듣고 주무숙이 주점계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했거든. 주점계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대단해서 이천 선생님, 명도 선생님 아버지와 같은 벼슬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니까 내 아들을 맡겨보겠다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했던. 그랬더니 주무숙이 하언지 이하로 그랬어요. 어찌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좋아하는 걸 끊었다고 얘기하면 진짜 끊은 사람은 말도 안 해야 돼. 말한 거 보면 시원찮은 거야 아직도. 그래서 그 얘기야. 단 차심이 자문하야 미발이라. 지금 자네가 그 말을 할 때에는 이 마음이 워낙 강하게 내가 사냥 안 좋아한다고 그래갖고서 했으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걸 자문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미발이야. 밖에 이 기 때문에 자기가 기력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 그렇지만은 일일맹동이면 어느 날 그게 싹이 트기만 하면 기회가 되면 사냥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은 부여쳐라. 아마 처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난 뒤에 후 12년에 또 시간이 흘렀어. 12년이라는 건 한참 또 된 거지. 이제 선생님하고도 헤어지고 그랬는데 모기에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제 전야간 했더니 전야 사냥터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 견전렵자이라. 그 마침 사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불가이요 희심이라. 이야, 나도 한때 저거 했는데 기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갖고 얼굴이 싹 저기 있어. 그랬더니 방지과함이라. 이때서야 바야흐로 아직도 안 됐다는 걸 알겠구나. 야, 요거는 말이에요. 주령계가 얘기한 걸 기억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실증한 거지. 아직 안 됐다는 건 희심이 나왔다는 건 아직도 내가 안 됐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니. 정자는 요 사장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저기가 있어요. 심중무기라. 마음에 기생이 없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또 있어. 심중무기라. 뭔 얘기예요? 옛날에는 늘 그 기생, 술집, 이런 게 생활화된 거예요, 다. 그리고 공인된 거고. 근데 아마 이 도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예 끊어졌나 봐. 기녀가 앞에서 놀아도
그때 같이 즐기지만 싹 거기는 하나도 들어가 영향을 안 주는 거. 심중묵이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되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끄는 상태의 또 즐거움이 또 있어요. 또 심중묵이 여기 전력 두 가지 예로다가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개관은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통해서 개관은 의식하지 않는 정도까지 갔을 때 내게 된다 이거지요. 의식을 하고 있으면 벌써 아직도 덜 된 거다. 그게 아까 의식하면 겸손을 의식하면 벌써 겸손이 아니고 오만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법정 스님이 버리고 떠난 데는 책을 저술한 이상 아직 안 버린 거라 이거지. 그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건한 섭씨왈. 요 섭씨가 섭채예요. 섭채는 근사로 아주 집중 잘 낸 사람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근사로 강독할 때 섭채 글 그 전부 봤었죠. 그 사람이 송대 그 학자이고. 자, 주자는 주렴계 선생이죠. 주렴계 선생은 영공지심이라. 주렴계가 이천을 보고 그 얘기하는 걸 보고 너는 아직 안 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자기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용공지심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공부하고 도력이 굉장히 깊어 벌써. 용공지심이라. 고로지 불가 이연이라. 그렇기 때문에 벌써 뭐를 알아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쉽게 말할 때 벌써 저 사람의 한계를 딱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저기고. 정자는 치심지밀이라. 치심이라는 건 마음 수양하는 것이 굉장히 치밀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때도 찌꺼기도 없애는 쪽에 수양을 한 거지. 그 본래 명도 선생은 바탕이 순수한 데다가 이런 노력까지 했으니까 이건 딴 사람이 상상 못하는 경지로 가지. 그렇게 간 사람이 공자 제자 중에서 누구냐면 안현이라 이거죠. 그 얘기예요. 서로 통하지. 치심지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능수가찰이야. 능수가찰인 건 이해가 되겠죠? 능이 만나는 데 따라서 살핌을 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나는 순간에 그 단계별로 단계에 따라서 또 더 정밀하게 깊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데에 따라 더 세밀하게 살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학자가 경성극치리역. 그래서 쟤는 뭐뭇에 있다. 그 학자들이 뭐뭐 하는데 하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뭇에 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극치의 공부 힘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반성해서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우불가의 불면 더욱 힘쓰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요거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천선생활. 그 뒤에 지금 얘기도 요거 참 좋습니다. 요거 아주 어렵지만 어려운 경지가 있지만 좋은 거예요. 제기책궁은 불가무이나. 제기책. 제기책궁이야. 제기책궁은 뭐야? 자기를 죄를 주는 거. 잘못했을 때 자기를 탓하는 게 죄기야. 책궁은 자기가 또 잘못했을 때 자기를 반성하는 게 책궁이야. 자기를 죄를 주고 자기를 책하는 거 이건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다는 건 누구나 인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점 있다고 속상해할 게 없어요. 결점을 고치는 게 중요할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있어. 연이나 모해서는 안 돼. 불당 모해서는 안 돼. 장류재심흉하여 회가 돼서는 안 돼. 장류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깊이 오래오래 둬갖고 후회가 되게 해서는 안 돼. 반성은 하지만 후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 반성은 순간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계획이지만 후회는 뭐예요? 찌꺼기가 남아서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아라. 근데 왜 후회가 또 의미가 있냐면 후회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잘 되는 사람한테 한 얘기고 잘못되는 사람은 자꾸 반성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기 잘하는 사람은 후회를 하고 있어야 이름께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지. 근데 대체로 이게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끝내고 다시는 안 하도록 해야 되고 집에 가서 가져가서 밤에 잠자면서 다시 끄집어내 갖고 후회하면 안 된다. 찌꺼기 남으면 안 된다.
자꾸 그 훈련을 하면 좋아요. 반성하되 후회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주자가 다시 설명해 줬네. 그 회자 난설이라. 요 후회라는 것은 참 말하기가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알아요? 후회는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찌꺼기 남으면 안 되는 거 면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건지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거든. 또 어떤 경지가 이게 반성은 하고 후회가 없는 경지인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 우리 저기하고 똑같아. 인간을 미워하지만 죄를 미워해서는 안 돼. 아니 반대죠. 죄를 미워하지만 뭐를? 인간 미워하지 말라고. 그건 쉬운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어려워요. 붙어있는 자리니까 그래. 자연히 잘못하는 애 있으면 미워지는데 그 잘못하는데도 미워지지 않는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평상시 뭐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만 딱 야단치고 사랑하는 마음은 지속돼야 돼. 아, 그게 어려워. 그게 예를 들면 순임금의 상한테 한 태도야. 그게 동생한테, 상한테 항상 사랑했거든. 근데 이 상은 틈만 있으면 미워하고 형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하고 그랬지. 그래도 사랑은 일관돼. 그 동생한테 그랬고 또 하나는 부모한테 그랬고 부모까지도 나중에는 욕심에 빠져갖고 아버지가 2번 죽이는데 같이 공모하잖아. 상하고. 그런데도 부모에 대한 사랑은 일관되면서 뭐야? 잘못된 건 알지. 근데 그거 맹자에서는 그 주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부모 단점을 안 볼 때만 가능하다 그래. 그게 보면 안 돼. 근데 단점이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게 뭐냐? 그거는 아예 부모는 나를 낳아준 거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해.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단점이 보이지. 그건 단점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으로 자꾸 불쌍한 연민의 정은 일어나지만 저기거든요. 그거 어려워요. 그런 마음까지 가지려면 그러니까 애초에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는 없다는 믿음을 전제로 했을 때만 아버지를 미운 마음을 안 보게 되고 미운 마음 안 보여야 효심이 일관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한번 시원찮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다 미워지기 시작하면 부모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갈라진다 그래. 그러니까 회자도 마찬가지로 붙어있는 자리니까 난설이야. 참 말하기가 어려워. 이미 불가해. 뭔 불가해? 상존 재흉중 위해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걸 두어갖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사람이야 죽일 놈이야 뭐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거 이 회가 되는 것은 불가해. 이게 그러니까 후회가 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얘기했고 또 뭐가 해서는 불가해. 불가불회야. 불가불회는 뭐야? 회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요 회가 요 때에는 반성이지. 반성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 그게 요 후회가 돼서는 안 되지만 반성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난설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만약에 지설불해면 만약에 후회해서 안 된다는 불해를 말하면 근본에 주착하고 근본 주착이 된 건 뭐예요? 지금 주착 잘못을 저지르는 걸 주착이라고 그러죠. 주착. 이번에 잘못하고 차휴하고 주착에 차유하고 차유라는 거는 뭐예요? 휴자가 여기 아름다울 휴자가 있고 실 휴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편안할 휴자야. 의미가 그런 게 좀 틀릴 때에는 특별히 쓰는 거는 적어놔야 이해가. 그게 뭐야?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딱 끊어갖고 다시는 평생 동안 안 한다고 이렇게 결심이 돼야지. 그게 대충 건성으로 넘어가면 아유 어제도 했는데 뭐 오늘도 하고 남 안 하는 사람 있어 뭐 이래가면서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휴. 명분에 주착을 또 해. 내일도 또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성해야 돼.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반성해야 될 사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해. 그러니까 저 근본 주착 차유하고 명본 주착 우유하야 이렇게 연달아 하는 거지. 어제도 오늘도 잘못해놓고 또 마음이 그대로 편안해. 그러면은 불성설하라.
불성설하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후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후회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후회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야. 서리불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도 잘못하고 내일도 잘못하면서 이거를 후회하지 말라고 한다면 불성설하라 이거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 문장이 좀 불성설하고 연결해서 좀 떨어져 있어 갖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거.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 돼요. 근데 묻기를 여하이 시착 중저 도리이까?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요 중저도리거든. 중이거든 그게 바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망 물조장이지. 중저도리죠 그게. 그러니까 어찌하면 착 중저도리일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성은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그 중의 도리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자가 뭐였어? 부득불 회의지만 부득불 반성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내가 반성으로 얘기하면 조금 구분이 돼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회자로 자꾸 해놓으면 똑같이 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부득불 회. 반성은 하지만 반성은 뭘로 끝나야 돼? 이래로 끝나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단 불가 유체니. 그렇지만은 유체해서는 안 되니. 집에 가져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지? 이미 주착차사이면 이미 이 일을 잘못했으면 타시의 변과 차사하야. 변후 차사야. 다른 때 또 이 일을 만나갖고 혹고 차사로 상류이면 그 지난번에 끊었던 게 이게 같은 거 아니냐? 이걸로 서로 비유를 같이 상류라는 건 서로 유를 같이 이 일로 상류하면 그러면 징계라는 것은 맞아. 그때 끊은 것처럼 다시는 이제 그게 와서는 안 돼. 라고 해갖고 불가 재추착여라. 다시 두 번 다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거. 불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반복 안 된다 이거지. 같은 거 반복 안 되는 걸 전제로 한 얘기로서 뭐를 얘기한 거예요? 반성하되 뭐예요? 후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얘기, 요거는 또 이제 상제 사시의 사례입니다. 이것도 좋은 사례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제 있었던 일들이니까. 상제 사시가 이천 선생과 상제 사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량좌. 아까 양시하고 두 사람이 대표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량자, 상체에 살고 사량자.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저기했다 했어요? 역사 지식에 밝아. 그래서 뭐 얘기하면 줄줄줄줄 나와. 역사 밝은 게 좋습니다. 역사 공부 꼭 하시면 좋아요. 경전 공부를 통해서 철학을 확립하는 거고 자기 정신, 주관, 보편성, 주체성, 이 세상을 보는 이치를 체득하는 게 경전 공부의 우수성이에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례를 법관으로 보면 판례를 다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말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사례를 다 보는 거니까 꼭 역사 공부와 철학 공부가 같이 있으면 채용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추자전 이거 좋아요. 또 무슨 저기야. 자치통감, 통감절여 이런 것도. 그건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 다 유형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요 역사 지식에 밝아갖고 역사 지식에 밝으니까 자꾸 속으로 깨닫진 않고 자꾸 겉으로 이게 막 이 사량자가 겉돌아. 그리고 얘기해서 만나면 앞에도 나왔던 거죠. 뭘 생각하면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냐고 그래갖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천 선생이 야단치고 지금 절실한 공부부터 하고 겸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그런 거지. 근데 이번에 야단 맞았나 봐. 맞고 난 뒤에 헤어졌나 봐요 그때. 그래갖고 별 1년에 이천 선생하고 이별한 뒤 1년 뒤에 왕견지한대. 가서 뵀더니 선생활 주둑 3 공부리요.
심자지만 삼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3. 점도 되지만 점, 점마, 심마 이렇게. 그러니까 심공무 그러면 삼공부 그러면 무슨 공부를 했는가? 주득 심공부. 주득 삼공부. 자네 1년 동안 그래 뭔 공부 좀 했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사씨 말하기를 지거득 개긍자라. 오로지 다만 뭐 제거하는 데 힘썼어요. 개자는 하나에 뭐를? 긍자. 요 긍자가 바로 아까 역사 공부에 통해 갖고서 잘난 긍이야. 요 긍이 좋은 의미도 붙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존심 갖고 있는 걸 자긍심이라고 그래. 긍도 되지만 요거는 무슨 긍이에요? 거만할 긍자예요. 자기가 좀 안다고 해갖고서 조금해도 오만하고 우월한 마음 가지면 긍이야. 긍. 교만한 긍자야.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내가 역사 공부해갖고 선생님이 막 그 야단 맞았던 그 긍자 공부 하나 없애는 걸 1년 동안 한 거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꿔야지. 겸손해야지. 그래서 이 겸손만큼 좋은 게 없어요. 평생을 겸손으로 사는 게 최고예요. 일겸이 사익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겸손하면 4가지가 도와줘.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이 겸손을 강조하는 게 노장이죠. 노장. 근데 진정한 겸손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식하면 벌써 겸손이야. 그랬더니 긍자를 갖다가 어쨌든 없애는데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고로 그랬느냐. 그래서 하고라는 건 어째서 그랬느냐. 뭐 특별히 그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애썼던 이유가 뭐 있냐? 선생님은 아까 전에 역사 지식 많이 아는 척하는 걸 야단은 친 적 있지만 뭐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될 정도 몰랐는데 어째서 그랬냐 했더니 뭐라 했어요? 자세히 점검내 하니. 내가 나를 갖다 자세히 점검해 보니 그 얘기. 점검내. 내가 나를 점검해 보니 병통이 진제절이라. 모든 자기 잘못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었던 거야. 야구 깊은 데까지 들어간 거지 드디어. 그래서 벌써 그걸 알았으니 뭐 이 정문 큰 제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지. 이래서 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약안복득 저게 제가이면 만약에 안복이라는 것은 항복시키는 거예요. 누를 안자 항복할 복자거든. 아주 꽉 눌러갖고 항복을 받아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인무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애버려. 뭐를? 이 잘못을, 죄과를, 이 죄과를 갖다가 전부 하면 그때서야 바야흐로 뭐가 돼? 향진처라.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겸손이 바로 뭐거든? 자기가 부족한 거거든. 그 부족한 걸 느끼는 순간에 뭐야? 성실성이 나오고 그게 뭐가 나는 거예요? 지속적 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은 무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굴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진정한 겸손만이 진보할 수 있거든. 이걸 깨달은 거지. 긍자 없애야만 향진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향진처. 와. 그러니 선생이 점두라. 점두라는 건 뭐예요? 고개 끄떡인 걸 점두라. 완석 점두라. 도생이라는 옛날 스님이 있었어요. 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인인이 개유불성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 불성이 다 화합마다 있는데 워낙 그 시원찮은 악질 같은 사람은 불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인도 불교가 산스크리트어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었거든. 말로만 전해받았으니까 인인이 개유불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불성이 다 있다고 그러는 거는 아닐 거다. 저렇게 악질 같은 사람도 있으니 그걸 천재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천재. 아주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논어에서 얘기하면 하우가 되겠지. 하우. 아주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꽉 막힌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봐갖고는 인인이 개유불성이 아닐 거다. 근데 도생이 되는 사람만은 믿었거든. 자기가
믿음으로 깨달아서 아는 거지. 인인계유 불성이니까 천재도 불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서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고 뭐 그랬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돌 앞에 갖고 내가 말이 맞으면 어떻게 표시를 해달라 했더니 완석 점두라. 앞에 그 얘기를 했더니 큰 돌이 암석이 끄떡이더래. 그게 그 도생편에 나와 그 얘기가. 그 나중에 불교가 들어온 뒤에 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인인계유 불성. 점두 얘기가 나오니까 자, 제자왈. 그래놓고 점두는 고개 끄떡이고 마치 이미 있었던 제자들, 딴 사람들에게 제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인위학이 젊은 근사자라. 이 사람 공부가 바로 뭐예요? 먼 데서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 뭐야? 가까운 데서 절실하게 묻고 생각을 가까운 데서부터 해서 고치는 기질변화법이에요. 요 기질변화가 두 사람 나왔어요. 아까 여동네, 그죠? 논어를 읽고 깨달은 거지. 그게 옛날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깨닫는 게 있어. 그게 꼭 그 대목에서 모든 사람이 깨닫는 건 아니에요. 다 근기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목에서 깨달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얻어맞아서 깨달을 수 있어. 이제 그걸 열어주는 게 이제 사찰에서 딱 두들려 주는 거지. 요 사람은 하여튼 기질 변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으로 보죠. 주자왈. 천선은 당여 풍지 속이요. 요거는 그 앞에 그 내용하고 같죠. 착한 걸 옮기는 거는 마치 바람이 빠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개과는 당여 내지 맹이라. 개과는 이거는 마땅히 우레가 아주 강한 거, 이런 것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질문했네. 아니 천선이 변시 개가 부일까? 그러면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천선하고 개과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천선이 곧 개과가 아닙니까? 부자가 끝에 나오면 확신을 갖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꼭 불연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같은 게 아니라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선자는 경하고 개과자는 중하다. 천선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뜻은 굉장히 가벼운 거고 상대적 가벼운 거죠. 개과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무거운 거다. 개과가 더 힘들어. 천선은 뭐와 같은 거냐면 삼담이죠. 삼담. 그죠? 삼담지물 사지백이야. 삼담지물이라는 것은 이건 흐릴 쌈자. 흐리고 그러니까 약간 엷을 땀자. 그러니까 흐리고 열 때는 건 뭐야? 때가 좀 덜 탄 거. 이제 좀 걸레라도 좀 때가 덜 묻은 그 걸레를 모으는 거와 같아. 사지백 하는 거와 같아. 사지백은 뭐 깨끗하게 하는 거와 같아. 사지백 하얗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럽게 물든 게 조금 적은 게 백하게 하는 거와 같아. 근데 개과는 이건 뭐야? 흙지물을 사지백하는 거와 같아. 아주 그냥 새카맣게 때가 묻은 이 걸레를 백으로다가 하게 하는 거와 같아. 용력이 자시부동이라. 힘쓰는 게 이와 같이 뭐예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천선자는 단 뭐야? 다만 천선이라는 것은 천선이라는 것은 단 사람들이 주둑 일사강아하고 딴 사람들이 주둑 한 가지 일을 강하라는 건 나보다 더 나은 거, 나보다 더 나은 걸 하는 걸 보고 주둑이라는 건 그걸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딴 사람이 한 가지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걸 보고 심유소 미안해서 내 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편안치 않아서 즉 천선제 나도 그걸 갖다 배워서 보충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약괴가는 뭐야? 수시 대단 용맹이래요. 대단 용맹이래야 시득이라. 용맹해야만 비로소 이게 끊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선보다 개가가 더 힘들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면제 황씨와 황간입니다. 황간. 앞에도 나왔어요. 주자의 셋째 사이고 그랬죠. 자, 손익지의는 대이라.
손꾀 있게를 다 묶어서 설명했네. 손꾀 있게의 뜻은 참으로 크도다. 성인이 도규, 치여, 징불, 진력고, 천선, 개관은 하제오. 성인이 요 41번, 42번째 있는 손꾀 있게를 취해갖고 거기서 징분, 진력과 천선, 개과의 뜻을 취한 것은 어째선가? 그 두 개에서. 그건 정심수신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사람은 학문지 대단이요. 이 학문의 처음 시작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징분진력이고 개과천선이에요. 그리고 재가치국평천의 근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학자는 무일념부재신지중의언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옛날은 전부 다 뭐야, 위기지학에 힘쓴 고대 성의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이라도 자기 마음, 몸 가운데 있지 않는 적이 없어. 전부 내 속에 내 잘못된 거, 부족한 걸 한치라도 발견해서 없애려고 이렇게. 근데 후지학자는 한 생각이라도 부재심지 외 마음, 몸, 마음 밖에 있지 않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는 내면에서 진실로 고치려는데 하나는 전부 밖에서 의식해서 거짓으로 고쳐. 그게 틀리지. 그러니까 차, 현우, 소유분이다. 이게 바로 진실로 어질고 진실로 바보 같은 사람의 나뉘어지는 그 바고, 성인이 소위 심계라. 이걸 갖고 성인이 깊이 경계한 까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손꾀 있게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복계로 들어가서